2023년 3주차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1월 16일에서 1월 22일 사이에 진행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핵관 중심의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당대표 선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응하느라 급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야 정치는 실종된 상황입니다. 정략적 선거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여야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유권자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권의 잣대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간첩단 수사라며 민주노총까지 압수수색하는 국정원의 그런 행태를 지켜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모습이 결국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면을 둘러싼 블랙리스트와 알박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관련된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빈부격차와 빈곤화의 주범들이 양극화의 세력 간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임수이죠. 부자 감세하고 또 추경을 말하는 보수 정치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강제당하는 재벌 대기업의 미국 투자는 역시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한계, 기술적 한계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비현실적이다.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 지금 사채 금리는 200%에 지금 달할 정도로 고금리로 금융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와 완화의 끝은 결국 노동 개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등록금 자율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자율화가 아니라 대학 무상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난립니다. 진료 과목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진을 국가가 양성화하고 이것은 전면적인 공공의료 정책이 수립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금융자본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또 경기 부양 정책을 펴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중심의 주택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청년, 실업, 노인, 복지 정책을 종합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의 자립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행태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애인 예산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토착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병에 대한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완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노인 빈곤화 대책
그리고 요양원 돌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임금이나 소득을 얻으면 다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국가 권력이나 자본이 잣대로 자신들의 잣대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동, 특수고용자 노동자라는 동 이렇게 노동자 내부를 분리시키는 노동자성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노동운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건설 노조에 대한 마녀 사냥식 왜곡과 탄압이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를 불법 단체 또는 사용 단체로 몰아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의 최상위 국가이고 그 중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이 사실상 난무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용과 또 이 생존의 불안 속에서 한국의 건설 모든 현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기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현재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 등 강력한 법제를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막아내는 그런 투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다시 표준운임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화물 노동자들이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의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제도적 역할에 나서야 하고 윤석열 정권도 화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한 그리고 안전한 물류 체계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 협상은 경영 참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투자가 됐던 공장 이전이 됐던 새로운 경영 개혁이 되었던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노조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또 투자 금액을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만으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경영진, 노조, 소비자 모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경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 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운운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 중립 계획을 후퇴시킬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원전 확대 정책은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녹색이 아닙니다. 원전은 죽음의 재앙의 제이고 그것은 무색의
방사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더라도 핵쓰레기, 사용의 해결료라고 말하는 핵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이것은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인류의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더 이상의 원전 확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에 대비해서 한국의 미국의 전술핵을 보유하는, 공유하는, 장기적으로는 한편에서는 남한도 핵을 생산하고 보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핵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위험과 긴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만이 아니라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자고 국제적으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 강대국들은 자신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타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핵 강대국들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핵을 갖고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유엔이 결정한 대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 TPNW에批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 일본을 세계 3위의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일본을 앞세우는 것은 동북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전략 군사적 대결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켜서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일본 재무장과 침략 국가로서 이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 쇼크는 미중 경제전쟁과 한중 관계 악화, 세계 경제 침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치열한 경제 군사적 경쟁이 전 세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과는 전혀 다른 제2중동 붐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건설 경기, 중동 건설에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외화를 벌어오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군사 무기와 원전 수출 중심의 중동 붐은 제국주의 전쟁과 핵의 세계적 확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행하고 재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중동 붐으로 미화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3주차 정세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